안녕하세요. 오늘은 다항식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 비해서 이 두 번째 영상은 좀 더 준비가 많이 됐어요. 아무래도 적으면서 말을 하려니까 충분히 전달을 못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서 가져왔습니다. 저번 시간 내용을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보면 다항식환이라고 하는 걸 정의했었어요. 다항식환이라고 하는 건 x에 관한 다항식들을 모두 모은 건데 그것의 개수, 코피션트가 어디의 원소다? 그쵸, 링 R의 원소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유한 전개를 써서 나타낸 다항식은 최고 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니라는 걸 암묵적으로 약속하기로 했었어요. 이 얘기를 왜 또 하냐면 뒤에 증명을 하면서 이 내용이 또 나와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언급을 한 거고요. 또 곱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했어가지고 K번째 원소에는 뭐가 온다? 이 식이 온다. 특징을 좀 얘기하자면 더해서 0, 더해서 1, 더해서 1, 더해서 2, 더해서 2. 이 밑에 첨자가 그 성분의 숫자와 같아지도록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서 더해주면 이 성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숙지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R이 링이에요, 링. 그러면 우리가 다항식환이라고 하는 것도 링이 된다고 했죠. 이때 이 R이 가환환이면 커뮤터티브 링이면 이 다항식환도 가환환이 된다. 이때 이 다항식환이 가환환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연산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요. 덧셈과 곱셈. 환이니까 덧셈에 관해서는 항상 아벨리언 그룹이잖아요.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가환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곱셈에 대해서 가환이라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곱셈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덧셈도 뭐 간단하니까 잠시 살펴보면 자, fx, gx라고 하는 걸 다항식환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fx라는 건 다항식이니까 이런 꼴로 표현이 될 수 있고 gx도 이런 꼴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이때 이 개수는 다 R에서 가져온 개수예요. 이때 두 개의 다항식을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이 AK와 BK는 R의 원소기 때문에 R이 링이니까 아벨리언 그룹이죠. 그럼 덧셈에 대해서 당연히 교환이 성립하고 BK와 AK의 자리를 바꿀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식은 GX 플러스 FX랑 같아진다. 덧셈은 당연하게 성립하는데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뭐다? 가환환이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곱셈에 관해서 교환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차피 이 다항식 환이라고 하는 것은 링이기 때문에 당연히 덧셈에 관해서는 아벨리언 그룹이 될 것이다. 곱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 fx 곱하기 gx를 한다는 건 어떻게 곱해지는 거예요? 아까 전에 곱셈을 할 때에는 k번째 성분이 어떻게 온다고 했어요? 이렇게 온다고 했죠, 이렇게. 따라서 xk, 이 k번째의 개수에는 이 식이 와야 될 거예요. 그리고 k가 0부터 무한대까지라고 해주면 사실 무한인 건 잘 고려하지 않아요. 보통은 유한 차원까지 고려를 합니다. 임용에서도 무한까지는 가지 않아요. 무한으로 가면 좀 더 복잡해지고 학부 수준을 조금 넘어서는 일들이 조금 생겨서 보통은 무한 차원까지 가진 않고 유한 차원으로 갑니다. 그럼 곱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돈해서 적어줄 수 있고 이게 gx 곱하기 fx로 표현이 되려면 이 ai와 bk-i 이 친구가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gx 곱하기 fx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ai와 bk-i가 교환이 되려면 R에서 이 링의 원소니까 링의 원소가 교환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R이 가환한이면 성립하겠죠. 근데 가정 조건에서 R이 가환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순서가 바뀌어서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gx 곱하기 fx로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즉 곱셈에 관해서 교환 가능해진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링이 애초에 가환한이며 커뮤터티브 링이면 이 다항식환도 당연하게 가환한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번에 이 R 자체가 정력이 되면 인테그랄 도메인이 되면 이 다항식환도 정력이 된다. 인테그랄 도메인이 된다. 근데 미리 앞서 얘기하지만 채로는 갈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채라고 하더라도 이 다항식환은 어디까지 커질 수 있냐면 정력까지밖에 못 커져요. 왜냐면 이 x, 미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x의 여건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제가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n이라고 하는 거, x의 차수, 얘는요 애초에 음수를 고려하지 않거든요. 항상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따라서 음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x의 여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2x라고 하는 다항식을 가져왔을 때 이거의 여건 2x분의 1이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즉 유닛이 아니기 때문에, 여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채로는 발전할 수가 없다. 최대한 커져도 정력까지 커진다. 다항식환이라고 하는 게 필드로는 갈 수가 없고 어디까지 커진다? 정력까지만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정력이 되려면 이 애초의 가정 조건이 이 링 자체가 정력이어야 된다. 자, 정력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자, 첫 번째로는 유니티가 있어야 돼요. 항등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커뮤터티브, 교환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교집합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교집합 안에서도 영인자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에 속해야 됩니다. 얘는 제로 디바이저가 존재하지 않는다. 영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항등원이 존재하고 교환 가능하고 영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걸 우리가 정력, 인테그랄 도메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항식 환이 정력이 된다라는 걸 보이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살펴봐야 합니다. 맞습니까? 첫 번째 조건을 보면 커뮤터티브를 먼저 보여볼게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이 R이 가환한이면 우리가 당연히 이 다항식 환도 교환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가환한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1번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항등원이 존재합니까? 이 다항식 환에 항등원이 존재합니까? 항등원. 이 다항식 환에서 항등원은요. 그냥 상수 1이에요. 1. 왜 다항식 환에서 유니티가 1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자, 이 내용을 괜히 공부한 게 아닙니다. 지금 1, 0, 0, 쭉쭉쭉 다 뒤에는 0이고요. 그리고 B0, 땡땡땡, BN 이 친구를 한번 곱해볼래요? 그러면 A0만 1이고 뒤에 항은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이 친구 1, 이 친구 1 이렇게 살아남고 얘는 없어지죠. 그리고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왜냐면 0이니까 곱하면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첫 번째 성분에는 A0, 근데 1이니까 그냥 B0만 살아남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성분에서도 B1만 살아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분에서도 B2만 살아남아요. 그럼 K번째 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I가 0일 때만 살아남기 때문에 A0, BK, 즉 BK만 살아남게 됩니다. 따라서 이 상수 1, 링에서 가지고 있는 이 1, 유니티, 이 유니티가 다항식 환에 가서도 여전히 유니티가 됩니다. 따라서 다항식 환은 1을 가지고 있죠. 왜? R이 정력이니까요. R이 정력이니까 유니티가 존재하고 그 유니티가 다항식 환에서의 유니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제로 디바이저가 없어야 됩니다. 영인자가 없어야 돼요. 자, 두 개의 다항식을 가져와서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fx라고 하는 걸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주고요. 차수가 n까지, 그리고 gx라고 하는 것은 차수가 m이 되게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이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한전개에서 최고 차항의 개수는 항상 0이 아니라고 가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an과 bm은 항상 0이 안 됩니다. 따라서 곱하면 A0, B0, 그리고 최고 차항은 AM, BM, X의 M 플러스 M승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AN과 BM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가 0이 되지가 않죠. 그럼 fx, gx를 곱하면 0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이 친구가 살아남잖아요. 따라서 곱한 게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0이 아닌 애들을 가져와서 곱하면 0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인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다항식 환은 정력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좀 유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 다항식 환에서 dx를 고려할 거예요. 이 d는요, 인테그랄 도메인. 왜 인테그랄 도메인을 지금 고려하냐면 우리가 차수라는 걸 정의할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항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 2x 곱하기 x 이러면 2x 제곱이 되잖아요. 분명 곱하면 차수가 커진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인테그랄 도메인이라는 가정이 없으면 영인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해서 항상 차수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언제? 영인자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와 같이 다항식을 곱하면 차수가 이렇게 되길 원하기 때문에, 즉 차수가 곱해지면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영인자가 돼서 0이 되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인테그랄 도메인에서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피션트, 개수가 다 인테그랄 도메인일 때 약속을 하는 거고, 이때 fx를 가져오고 gx를 가져오고 그것의 차수를 각각 n이고 m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두 개의 다항식을 곱하면 차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으면 그 차수는 더해져. 그리고 더하면 어떻게 되는데, 더하면 맥시멈 nm, 이 친구보다는 작아져. 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왜 작아질 수도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다항식을 들고 왔는데 이걸 더해봐요. 그럼 최고차항은 다 없어지고 마이너스 4, 즉 x제곱이 사라지고요. x가 1차만 남았어요. 따라서 디그리가 더 줄어들었죠. 이런 식으로 더하면 디그리가 더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맥시멈 nm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fx, gx 둘 중 하나가 0이라면 우리가 차수를 뭐로 정의하기로 했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정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식이 그대로 성립하는지 한번 넣어보세요. 예를 들어 fx가 0이라고 하면 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그리고 n이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등식이 같아집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에서도 fx가 0이라고 하면 여기는 gx의 차수가 나오겠죠? m이 나올 거예요. 0 더하기 gx는 그냥 gx니까 그냥 차수를 계산하면 m이 나올 거라고요. 이 m은 맥시멈 nm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사실 n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랑 m이랑 비교해서 큰 거를 고르라고 하면 당연히 m이 나오죠. 따라서 m은 m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 fx, gx 둘 중 하나가 0 다항식이어도 이 식은 성립한다. 이 정리는 성립한다. 따라서 이 정리는 차수를 계산하는 정리였고요. 주의할 거는 차수를 고려할 때는 인테그랄 도메인이어야 된다. 개수가 인테그랄 도메인에서 온 개수여야 한다. 자, 이어서 대입 중동형 사상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해라고 하는 것을 구해갈 건데, 해가 0으로 제로거든요. fx의 해, 제로 오브 fx,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해갈 건데 그 해를 구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친구예요. 자, 내용을 보면 f랑 e를 필드라고 하겠습니다. 채예요, 채. 근데 f가 e의 부분체가 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e가 더 크고 f가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꼴이에요. 이때 알파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e에서 가져와요. 그리고 펑션을 정의하는데 대입 중동형 사상이라는 것을 정의할 겁니다. 다항식을 하나 가져오고요. 이 다항식 x 자리에 알파를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이 되겠죠. 알파는 e에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이 식을 계산하면 당연히 e 안에 있을 거예요. e는 필드니까. 이런 식으로 대입하는 형태로 함수를 정의하면 얘는 호모몰피즘, 준동형 사상이 되거든요. 따라서 얘를 대입 중동형 사상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준동형 사상, 호모몰피즘을 공부하면 항상 뭐가 자꾸 따라와요? 그죠? 커널이라고 하는 게 계속 따라와요. 그럼 이 함수의 커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다. 그쵸?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이 준동형 사상의 커널에 있는 원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얘가 대입해서 0이 나와야 돼요. 즉, 어떤 식을 가져와야 0이 될까요? 예컨대 x-알파가 있지 않을까요? 이 식은 무조건 알파를 대입하면 0으로 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 커널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의 개념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제로, 해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와 같이 이 대입 중동형 사상을 했는데 0이 나왔어. 그 말은 이 f가 커널에 있다는 얘기죠. 이때 이 알파를 해라고 합니다. 어디에? fx의 해라고 합니다. 해라고 하는 건 이 fx라고 하는 게 사실 어디서 온 거예요? 개수가 f인 곳에서 왔거든요. 근데 해는 어디서 왔어요? 이 알파는 e에 있어요. 꼭 f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1,
실수에서는 이것에 해가 없죠. 근데 복소수로 가면 해가 존재한다. 그쵸? 뭐가 존재해요? i, 마이너스 i. 그러니까 실수로 해를 찾을 수 없으니까 어디까지 가서 찾은 겁니까? 복소까지 가서 찾은 거예요. 여기 있는 i랑 마이너스 i가 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해가 되는 원소가 꼭 F에 얼매일 필요는 없고 더 큰 체에 가서 찾아와도 그걸 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장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디비전, 그 나눗셈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인수정리, 그리고 근해 중복도라는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 볼게요.